자, 오늘 종목 분석을 할 부분은 좀 여기 적을게요. 뭐가 있냐? 카톡을 열면 되려나? 아모레 G 25,800원 FNF 홀딩스 17,650원 신풍제야구 51,695원 아시아나 항공 14,650 KC 비드 3435 카카오 이지 홀딩스 4963 함스코 7761 KPM 테크 765 사마 네트웍스 4934 인터플렉스 16559 다날 9966 휴림 로봇 405 맞네요. 많아. 동국 SNC 대유 어우 종목이 꽤 많아요. 꽤 많아. 카카오뱅크 26750 이게 단 거 같네요. 이제 자 이렇게 좀 볼 건데요. 카카오 봐드릴게요. 후시가 주인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나이를 많이 먹어서 이제 보여줄 게 없어요. 종목을 이렇게 좀 볼게요. 카카오 아모레 G부터 좀 볼게요. 아모레 G 뭐 화장품 관련이죠? 이걸 어디 띄워놓을 데가 없나? 띄워놓으면 꺼질 것 같은데. 방송 이제 실시간을 하기 위해서 뭐 캠을 샀다라기보다는 업무상 요새는 화상으로 이 코로나 이후로는 화상으로 회의를 좀 해서 마이크랑 캠을 산 김에 회사 돈으로 산 김에 방송을 할 때 그래도 맨날 뭐 말로만 하는 사람들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얼굴도 안 까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그래도 그냥 깠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자, 아모레 G고요. 뭐 화장품 관련이죠. 뭐 관련주로는 아모레 퍼시픽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사실상 이 코로나 이후로 말 그대로 이 여행이죠. 여행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상 제자리를 못 찾아가고 있어요. 뭐 좀 이따 볼 거지만 항공주도 마찬가지의 관점인 거고요. 그러면 지금 이 아모레 G에 대한 연봉의 기준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 시장에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이 없다라는 건 정말로 이 회사에 대한 가치가 말 그대로 표출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뭔가
이 회사에 호재가 발생되기 전까지는 이 종목이 상승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상승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 이유가 없으면 밑에 확인할 자리까지 확인한다. 결국엔 이 주식 같은 경우는 하나의 파동을 그린다 그러잖아요. 파동을 그린다라는 건 무슨 소리냐? 대부분 대형주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나이 드신 분들 보면 내가 기존에 10,000원에서 주식을 샀으면 이게 어느 정도 고점을 향해서 날아가고 나서 50,000원에서 내가 팔았어. 그러면 실제적으로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요 사이에서는 뭐 한다? 매수 자체를 안 해요. 하더라도 분할적인 관점으로 최소 5번 이상을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돈 번다라는 건 대부분 여기다 매도해놓고 2년 뒤 3년 뒤에 보니까 예전에 내가 샀던 자리가 여긴데 주가가 다시 이쪽 근처에 내려왔네. 그러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매수해놓고 자기 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을 하게 되는 관점이 나오면 그때는 또 주가가 내가 팔았던 위치 부근까지 오네. 그러면 그때부터 매도를 시작한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아모레 지 같은 경우는 우량주의 관점인 거고, 대주주 물량이 많다라는 건 그만큼 이 회사가 상장 폐지될 확률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회사에 누군가는 이 애정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러면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유통 물량이 많지 않다라는 기준인 거고, 주가가 빠지면 당연히 대주주들도 손해를 보는 관점으로 본다면 이 종목은 한 차례 주가가 하락하고 난다면 하락하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할 확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락의 기준이 어디서 멈출 거냐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1차적인 자리는 21,200원 부근. 요 자리에서 지지를 받느냐, 아니면 요 자리에서 지지를 못 받으면 이 종목은 16,000원대 정도까지는 한 번 정도 더 밀고 내려가야 끝나는 자리예요. 그러고 나면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이 나온다. 결국엔 이 연봉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의 중심값은 어디? 이 음봉이에요. 요 음봉이에요. 이 음봉을 기준으로 음봉의 고점에서 지지를 받는 자리를 만들어내다가 결국에는 위로 올라오면서 위 5일선을 탈환하지 못했고, 어떻게 보면 요 위죠. 93,000원 위를 안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를 찍었으니까 밑으로 확인하러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밑으로 확인하러 내려왔는데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위로 올라오지만 고점이 낮아지는 경향을 만들어내니까 다시 한번 어디로? 밑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리를 확인하러 다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그죠? 요 자리 확인했죠. 요 자리 위에서 확인하고 요 자리에서 뚫고 올라가야 되는, 못 올라가니까 밑으로 확인하는 자리를 한 번 더 만들어 놓고, 그리고 다시 또 올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고점을 못 뚫어내니까 그 다음 레벨 다운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결국에 이제는 남아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한 음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요 자리 확인했고 위로 올라왔고 이제 이 자리를 뚫고 내려가니까 이제는 요 자리에 대한 요만큼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이고 요만큼이 남아있는 거예요. 요 위에서 지지를 받을 거냐, 지금의 자리도 그러면 해당이 될 수 있겠죠. 왜? 여기에 대한 고점이 남아있는 자리니까 24,700원 25,000원 부근, 요 자리도 남아있는 부분이니까 요 자리 살짝 깼다가 뭐다? 반등해서 올라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여기 어디에요? 24,000원대를 뭐하고 있다?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무슨 소리냐? 연봉상에서 요 자리 상단을 확인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한 차례 눌렀다가 시장이 반등이 좀 나오니까 어디? 요 자리를 이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24,000원대를 지지할 거냐 말 거냐를 여기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를 지지 받았으니까 위로 올라오면서 이제 일봉상에서 단기적으로
넘길 자리 27,000원을 넘어서느냐, 27,000원을 넘어서면 그 다음은 29,000원대에서 3만원을 확인하러 올라온다라는 거고, 요 자리를 못 뚫어 올리면 결국엔 뭐다? 다시 한번 24,000원을 확인하고 저점을 남아있는 자리까지 내려올 거냐 아니면 버텨낼 거냐의 기준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지금의 관점에서는 뭐 단기적으로 막 날아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시간이 오래 소요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일단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런 기준에서 버텨내느냐 내지 못하느냐를 지켜보셔야 되는 거예요. 얘는 이해되시죠? 어차피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세적인 기준에서도 시장도 좋지 않고 종목도 좋지 않으니까 횡보를 하더라도 뭐한다? 밑으로 내려가면서 횡보를 한다라는 거죠. 얘는 여기서 몸통을 계속 위아래 흔들어 댔어도 고점이 낮아지는 그림을 만들어낸다는 건 시장에서 이 종목에 대한 메리트를 그닥 못 찾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밑에 결국엔 한번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로또를 당첨됐다라는 표현이죠. 어떻게 보면 로또 당첨돼서 맨날 술 처먹고 놀다가 결국엔 다시 밑바닥 거지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대부분 로또 당첨된 그 이후 뭐 그런 다큐멘터리 보면은 죽었던지 아니면 뭐 거지 인생으로 살던지 실제적으로 그 로또를 지키는 사람들은 매달 안 되잖아요. 그냥 그런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형주도 뭐 삼성전자도 계속 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무조건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은 없다라는 거예요. 시장이 무조건적으로 상승한다면 그런 종목이 나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결국에는 빠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이 종목은 24,000원대를 이제 유지하느냐의 관점인 거고요. 이 자리 유지하지 못하면 한 차례 21,000원에서 2만원 초반까지는 한 번 정도는 더 확인해야 될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9,800원이면 지금이 25,000원 20% 정도겠군요. 맞나? 하락이 14%네요. 14%라면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이 종목 이 위로 못 올라타면 27,000원 위로 올라타면 29,000원에서 3만원 정도까지 보시고, 이 3만원 정도를 29,000원에서 3만원 확인한 다음에 주가가 밀릴 때 28,000원을 이탈하는 그림을 만들어내면 뭐해라? 저는 이건 손절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언젠가는 올라오겠지만 지금의 자리에서 버리는 시간이 더 많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 종목은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라고 판단하는 거고요. 장기적인 관점, 뭐 4, 5년 난 더 볼 거야 라고 한다면 사실상 4만원대까지는 열어놔도 됩니다. 4만원에서 5만원 부근 정도까지는 우선적으로 열어놔도 된다. 대신 뭐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뭐 단기적으로 비용적인 부분을 활용할 부분이라면 전 가감하게 못 올라타면 손절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FNF 홀딩스, 이건 뭐하는 종목인가 모르겠네요. 얘도 대주주 물량 많고 홀딩스면 뭐 그냥 어떻게 보면 지주회사 같은 개념이겠네요. 뭐 FNF면 뭐 그런 관련된 종목이 뭐 있어요. 이 FNF? 이 종목은 버텨내고 있네요. 그래도 근데 들고 있는 종목은 뭐다? 홀딩스라는 관점인 거죠. 자, 실제적으로 보면 이 종목은 파동의 원칙에 어느 정도 어긋나지 않는 종목이에요. 고점 만들어 놓고 상승과 저점의 중간값 50% 위에서 뭐 한다? 버텨내는 자리가 나오는 거죠. 그죠?
여기와 여기에 대한 중간값이 16만 5천원. 여기서 뭐한다? 횡보한다. 그럼 여기와 여기에 또 중간값이 14만 8천 14만 7,500원 기준에서 이제 어디 물량 캔들이 어디서 움직이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아직은 위로 올라가기보단 밑으로 한 번 더 누를 확률이 높은 자리예요. 아직까지는. 왜? 캔들이 밑에서 더 많이 노니까. 그러면 요런 기준으로 봤을 때 뭐야? 자, 홀딩스는 실제적으로 FNF라는 종목이 제대로 된 상승이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굳이 이 종목을 상승시킬 이유가 없다라는 관점으로 지금 접근이 된 것 같고요. 그럼 지금의 이 자리에서 어디까지 밀고 내려갈 거냐? 얘의 관점을 본다면 지금도 단기 저점에 자리에 어느 정도 와 닿은 그림이고요. 그죠? 첫 번째 상승의 고점 부근에서 현재는 지지를 받을 거냐 받지 않을 거냐의 관점인 거고, 여기서 한 차례 더 밀린다면 1,400원짜리까지 한 번 정도 더 밀릴 수는 있다. 대신 지금의 이 자리 13,000원대를 유지하는 흐름을 만들어내면요, 결론적인 건 주가가, 자, 수급의 흐름을 보면요, 주가가 한번 빠지고 나서 옆으로 횡보를 시키고, 그리고 횡보를 시키고 다시 주가가 한번 빠지고 나서 옆으로 횡보시키는 자리가 나오다가 또 한 차례 빈자리란 말이에요. 그죠? 뭐 어떻게 보면 여기서 요만큼과 빠진 자리, 그리고 그러니까 올라온 자리만큼 빠진 자리, 그러면 다시 올라온 자리만큼 현재 자리는 빠진 자리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이젠 뭐 해야 돼? 다시 한번 요렇게 올라오는 자리를 한 번 정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여기서.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된다? 이 종목은 이랬든 저랬든 14,000원 위로 안착하는 그림을 만들어주는 게 좋은 그림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14,000원 위로 안착하는 게 우선이다. 14,000원 위로 안착을 하고 나면 15,000원대까지는 단기적으로 올라올 거고요. 이 자리가 단기적인 박스권 1차의 자리, 그러면 여기서 요만큼 자리만큼 한 자리 더 올릴 수 있는 16,700원 정도까지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의 자리는 요렇게 박스권을 한번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런 관점으로. 이해되시나요? 요런 관점이, 그럼 지금은 뭐예요? 이 박스권 밑으로 밀려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죠? 그럼 뭐 해야 된다? 못해도 여기 14,000원 위로 안착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 종목은. 이 자리를 안착해야만이 요 박스권을 확인하러 올라온다라는 거고, 그러면 제대로 된 그러니까 하락보다는 이제 횡보하거나 상승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한 차례 더 밀고 10,000원대까지 내려앉을 확률이 높아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려면 뭐 시장의 영향이 중요하게 판단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 종목은 살포시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아직 놔둬도 될 것 같아요. 17,000원 본전 부근까지는 한 차례 올라올 수 있다. 그런 자리에서 정리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자, 신풍제약 우선주는요, 계속 단일가죠. 이 종목은 시장이 빠지면서부터 단일가 여기서부터죠. 거래량을 터뜨리고 시장이 빠지면서부터 단일가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단일가를 절대 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종목은. 신풍제약은 계속 움직이지만
이 종목 우선주는 움직이지 않는다. 즉 시총 자체도 낮고 대주주 물량도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 주가에 누군가는 들어가 있을 거고, 대신 이 호가창이 얇고 어떻게 보면 시총이 높지 않기 때문에 물량이 그리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계속 이 단일가를 만들어내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시장의 룰도 바뀌면서 시총이 낮아지니까 이 종목 이 유통 물량도 적고, 그러니까 단일가를 계속 만들게끔 표시를 한다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무슨 관점이 있느냐, 말 그대로 시장에 돈이 남았을 때야, 시장이 돈이 남거나 혹은 이제 시장이 좀 좋아지기 전에, 우리 주식시장은 대부분 우선주가 먼저 움직여요. 우선주, 그리고 그 뭐죠? 우선주하고 물량이 적으면서 그 우회 상장하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뭐 우회 상장하는 종목들이잖아요. 이름이 뭐 긴데. 이걸 바꿔가지고 컴퓨터를 바꿨더니 종목들을 다 안 적어놔가지고 이제 종목들 생각도 안 나네요. 스펙주들이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어느 정도 돈을 풀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그런 종목으로 예열을 조금 한 다음에 일반적인 종목에 넘어가는 것처럼, 시장이 현재 이런 상황에서는 요 종목이 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만의 호재가 특별하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고, 특히나 시장이 좋지 않으면 제약바이오는 뭐한다? 무조건 빠진다. 개별적인 호재가 있지 않는 이상 무조건 빠진다. 왜? 기대감을 먹고 사는 종목이기 때문에 굳이 시장이 좋지 않은데 이 종목에 대한 기대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시장이 좋으면 뜬구름이라는 거죠. 말 그대로 시장이 좋으니까 너도 나도 어디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미 저것들은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굳이 다른 거에 바람을 넣는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비트코인 가지고 이 어른들 상대로 사기가 굉장히 많았죠. 한 1년, 2년, 3년 전만 하더라도 그때는 시장에 돈을 푸는 단계였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지고 그런 장난을 칠 수 있는 관점인 거예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런 사기가 확실히 많이 줄었다라는 거죠. 펀딩이네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라는 게. 왜? 쓸 돈이 없는 거예요. 사기를 치고 싶어도 투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도 나도 저쪽에 물리든 아니면 돈을 다 잃어버렸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인 거고요. 어찌됐든 시장이 이제는 어느 정도 지지를 받는 관점이 된다면 이 종목도 지금의 요 자리 31,000원을 기준으로 더 이상 이탈하지 않는 관점을 만들어내면 이랬든 저랬든 다시 한번 35,000원대로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 기존에 제가 이 종목은 여기 한 차례 올라왔을 때 무조건 팔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안 파셨네요. 어찌됐든 그런 관점이고요. 사실상 이 종목은 큰 메리트가 없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신풍제약을 좀 볼까요? 신풍제약도 뭐 마찬가지의 자리죠. 비슷한 관점으로 봐야 되고요.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이 저점 자리를 뭐하고 있다? 그래도 위로 올려다 놓는 자리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신풍제약 우선주하고도 비슷한 관점인 건데, 신풍제약이 2만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신풍제약 우선주도 아까 말씀드린 3만원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런 자리만 이탈하지 않고 다시 한번 신풍제약이 22,000원 위로
안착하는 그림을 만들어내야만이 이랬든 저랬든 27,000원대를 회복할 수 있다. 그러면 신풍제약 우선주도 다시 한번 위로 올라오면서 4만원 부근 정도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자리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4만원대. 그럼 그 4만원대에서 뭐해라? 고민을 한번 해봐라. 실제적으로 이 종목이 56,000원대까지는 한번 올라올 순 있어도 그게 단기적이라는 관점으로는 아직은 볼 수 없는 기준이에요. 말 그대로 이 종목에 호재거리가 있는지는 찾아보셔야 되는 부분이다. 그렇지 못하면 이 종목은 위로 상승하기보다는 한 번 더 눌렀다 갈 수도 있어요. 왜? 기존에 올라왔던 자리가 아직은 남았거든요. 얘는 어떻게 보면 기존에 올라왔던 자리가 아직 뭐다? 남아있는 관점이다. 남아있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자리를 다 확인할 수 있다라는 기준이에요. 왜? 신풍제약이 어느 정도 상승을 했지만 사실상 이 상승을 했던 이유, 뭐 코로나 치료제든 백신이든 어찌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만큼 상승을 시켰던 부분에 대해서 뭔가 현실적으로 나타난 게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한다. 코로나 백신을 개발한다. 이 종목 이 백신이 유효성 검사가 좋단다. 하지만 이게 시판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현재 자리에서는 뭐다? 다시 바닥 올라왔던 자리 밑바닥까지 한 차례 더 밀어놓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리가 어디예요? 이렇게 흔들었던 자리겠죠, 당연히. 요런 자리까지 한 번 정도 밀고 내려올 수 있다라는 기준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3만원대니까 요 자리 위에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요 자리 안에서. 요런 관점으로 접근한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목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아시아나항공, 자, 항공 관련주인데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이 종목은 좀 안타깝죠. 뭐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를 한번 쫙 뺐다가 단기적으로 한번 빵 하고 올라왔어요. 이렇게 주가를 한번 쭉 뺐다가 단기적으로 요때 한번 올라왔었죠. 맞나요? 요때 올라왔나? 4월달 요때 올라왔다고 봐야 되겠구나. 요때까지 맞나? 코로나가 한번 풀렸다가 주가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쌍봉을 찍고 바닥까지, 쌍봉을 찍으면 바닥까지 내려오는 자리거든요. 바닥까지 내려왔었던 자리에서 요저지에서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코로나가 다시 뭐 창궐됐다고 하긴 좀 그렇고 코로나가 발생되고 나니까 주가가 한 차례 더 레벨 다운 됐어요. 또 시장이 좋지 않고 그러면서 이 여행 관련해서 뭐라 그럴까요? 실적이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뭐 주가가 빠졌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여행 관련주라면 뭐 외국인들 지분, 기관들 지분도 많았을 거다 라고 판단을 하는 기준이라면 그래도 주가가 좀 빠진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어찌됐든 이 종목 만원까지는 열어놓을 수 있는 자리다. 만원에서 9,000원인데 요 자리에서 버텨주면 더 좋은데 1,800원 1,900원 그럼 요 자리에서 버틸 확률도 있겠네요. 갭이 떨어지거나 악재가 터지지 않으면 만원에서 1,500원 자리 안에서는 이 종목이 한번 버틸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대신 그러기 위해선 뭐 해야 된다? 시장이 버텨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뭐 어떻게 보면 쌍봉을 찍었으니까 쉽게 생각해서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눌린 다음에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여기서 버텨내면서 주가가 한 번 더 레벨업 됐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저점에서 고점까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가 이제 고점인 거고, 여기서 한 차례 누르고 나서 기존 요 자리에서 한 차례 지지받다가 다시 한번 위로 올리면서 쌍봉을 찍었으니까 여기가 고점이고, 실제적으로 원래는 여기가 저점인데 그래서 여기서 지지받고 반등을 하는 개념이 나온 거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확인을 했으니까 어디? 여기까지 다시 확인하러 내려온 거의 관점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 요렇게 자리 잡고 요렇게 자리 잡고 요런 식으로 자리를 잡으면요, 모양은 조금 다르더라도 여기에 대한 박스를 여기서 한번 만들었고, 그죠? 만들었고, 여기에 대한 고점을 여기서 만들었고, 여기서 만들었고, 그러니까 이제 남아있는 자리가 요 자리 남아있던 자리를 이제 뭐다? 여기서 요 자리 이렇게 확인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가운데로 딱 접어보면은 같으면서도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어서오세요. 이게 왜 또 화면이 나오다 안 나오다 하냐? 잠깐만요. 채팅이 잘 안 보이는구나. 호가맨님 어서오세요. 천리양님도 어서오세요. 천리양님, 저처럼 20년도 코로나 때 포스코 케미칼 5만원에 2000주 사서 묻어두었다가 내년 아님 2004년도에 전량 매도하세요. 개인들은 단타 해서는 돈 못 벌어요. 대신에 중간중간에 힘든 상황을 견디고 이겨야죠. 예, 그래야죠. 예, 알고 있어요. 초대박님, 노련미님이신 거. 어찌됐든 이 아시아나항공은 데칼코마니의 차트예요. 어떻게 보면 조금은 다르지만 요 자리와 여기 기준으로 요렇게 잡아지는 거고, 여기와 여기니까 요런 기준이 하나 나온 거고, 그리고 요 박스 기준을 요 박스에서 만들어낸 거고, 대신 급하게 쳐 올라왔던 요 자리, 일단 코로나였죠.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가 눌렸고, 코로나로 인해서 빨리 당긴 건데, 현재는 뭐다? 돈을 푸는 자리가 아니라 시장이 눌리는 자리니까 여기 모양과는 다르게 한 번 더 눌렀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간을 벌고 내려간 거죠. 그러면 이제는 확인할 자리를 다 확인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반등을 얼마나 다시 뽑아주면서 또 한 번 요 모양을 만들었던 자리를 여기서 한 번 더 만들어 줄 거냐, 아니면 그거와 다른 모양을 연출할 거냐의 관점에서만 일단 우린 접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실제로 보면요, 요 자리를 일단 바닥을 찍은 거고, 그럼 이제 위로 올라오면서 단기 박스, 큰 박스의 상단을 만들어내는 자리, 그리고 이 위로 뚫어 올렸을 때 봉을 만드는 자리, 요런 기준으로 일단은 지켜볼 수 있다. 그럼 우선적으로는 16,000원대를 회복하는지를 우린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16,000원을 체크하면 어떻게 보면 뭐 여기서 뭐 바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는 안정세에 다시 진입했다. 그럼 15,000원 위를 확인한다면 이 종목은 21,000원 부근까지는 다시 한번 상승하는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관점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아시아나항공은 사실상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KC피드는 곡물 관련이죠. 사실상 기존의 곡물주들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아니면 도다. 사실상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뭐 재건주보다 못해요. 뭐 곡물 가격이 올랐다, 그리고 뭐 지들 수출기를 막았다,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안 받아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국엔 이 곡물주들은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로 진짜 전쟁이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뭐 먹을 게 없다든지, 아니면 칼국수집에 갔는데 칼국수가 하루에 10그릇씩밖에 안 팔아. 예전에 어떻게 보면 그 뭐예요, 그 감자칩인데, 그 달콤한 감자칩 있잖아요. 예전에 뭐 파동 나왔던 거, 그거 같은 경우는 그 감자칩을 사 먹기 위해서 다른 제품을 사서 구매할 정도로 파급력이 대단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없어서 못 팔아야 돼요. 근데 없어도 뭔다? 그러니까 뭐 말은 어쩌고 저쩌고 뭐 대란이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우리가 실생활에 접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뭐 한 100원 200원 오른다고 해서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종목들이 혜택을 보는 게 그닥 없다라는 거예요. 어. 혜택을 보는 게 그닥 없다. 그러니까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거예요. 시장이 빠질 때 살포시 올리는 척 했다가, 요런 관점이죠. 시장이 빠질 때 살포시 올리는 척 했다가 시장에서 더 빠져버리니까 그럼 얘가 더 가야 되는데, 시장이 빠진다라는 건 매수세가 빠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종목에 대한 매수세를 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더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버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시장이 올라갈 때 그럼 이 종목도 수급을 줘야 되는데 시장에 돈이 없으니까 시장이 오를 때 뺀 건 이 종목인데 오를 땐 다른 종목을 올린다라는 거예요. 뭐 좀 중대형주 위주로 올린다는. 그러니까 얘는 시장이 오를 때 여기서 이질하라고 있다가 시장이 빠지니까 또 한번 쫙 빠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즉 지금으로선 당장 메리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 차례 파동을 해서 헤쳐먹었고 이 이상을 지켜줄 기대감이 이 종목에는 없다라는 건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한 번 더 눌린다라는 기준이에요. 그럼 이 종목이 눌려서 이제 여기서 버텨낼 거냐, 아니면 월봉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구름대 하단까지 다 확인할 거냐의 관점이에요. 지금 애매하다라는 거죠. 구름대 안에서 지켜줄 수 있는 이 자리 1900원대 혹은 2000원 초반대를 확인하고 갈 거냐, 아니면 요 자리 기존에 고점을 만들어 놓고 눌렀던 요 저점, 요 자리에서 지지를 받을 거냐예요. 여기서 지지를 받는다면 다시 한번 요 자리, 그래서 요 자리를 확인한 거고요. 여기서 지지를 받았으니까 요 자리를 확인한 거예요. 3,000원대. 이 자리를 뚫어내야 그 다음 3,400원대로 확인하러 올라가는 건데 계속 뭐다? 못 뚫어내니까 맞고 밀리는 거예요. 요 자리에서 그냥 음봉으로 뚫어 눌러버리고, 이 자리를 올라가는데 여기서 보다 매물을 쌓아놨으니까 못 뚫어내고 하단을 쳐맞고 밀려버리는 거고, 그럼 이제 이 자리 지지 받았으면 다시 한번 2,800원을 확인하러 올라갈 수는 있지만 이 자리를 지지 못 받으면 뭐다? 결국에는 요 밑에 2,100원대 2,000원대를 확인하러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예. 튜브떡님 말씀하신 것처럼, 허니버터칩 말씀드린 것처럼, 맞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대란이 나야 돼요. 한번 그렇게 대란이 터져버리던가, 그래서 우리가 실생활에 정말 체감이 오던지, 그러면 꼭 이 종목의 실적으로 다가오지 않더라도 이 붐이라고 하죠. 이 테마의 붐이 좀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은 뭐다? 다시 확인하는 자리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실제적으로 이 종목의 패턴이라고 한번 보면요,
뭐 써니전자가 안철수 관련하면은 사실상 안철수 관련해서 우리는 아무 안철수랑 상관이 없다라고 해도 써니전자가 움직이는 것처럼 이 종목은 곡물이든 뭐든 간에 그냥 패턴인 거예요. 한번 바닥을 찍고 나면 뭐 한다? 고점을 만든다. 그리고 고점을 만들면 다시 바닥으로 내려온다. 바닥을 찍으면 고점을 만든다. 고점을 찍고 나면 뭐다? 뭐 횡보하든 뭘 하든 간에 결국 바닥을 만든다. 바닥을 찍어야만이 상승한다라는 관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모양이 조금 달라지는 점은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결론적인 거는 이 패턴을 계속 유지할 거냐, 그 다음은 찍고 또 요런 그림으로 유지할 거냐, 그게 아니면 이제는 추세가 바뀌어서 올려다 놓고 누르고 올려다 놓고 누른 다음에 이제는 추세를 만들고 나서 저점을 요 자리를 다시 찍는 게 아니라 기존에 행보했던 이 저점이 있죠. 요 자리 위에서라도 버텨주면 뭐다? 추세는 한 번 정도 반등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승의 흐름은 맞지만 상승을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찍기보다는 버티면서 한 차례 더 올라올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러려면 아직은 내려올 수 있는 자리가 남아 있다라는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결론적인 건 단기적인 관점에서 갑작스럽게 급등하는 흐름은 나타날 확률이 뭐다? 적다. 그렇다면 이 종목을 내가 지금 들고 있는 부분이라면 3,400원이면 여기네요. 여기 3,400 거의 30%네요. 3,400원이면 지금의 관점에서 2,400원 기준으로 이 자리를 지지하면 일단 3,000원 확인하는 거 체크하시고 3,000원 부근에서 뭐해라? 결정해라. 내가 여기서 한 10% 손절을 칠 거냐? 아니면 그냥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2,500원, 2,400원 혹은 2,000원을 확인하더라도 기다렸다가 다시 요런 자리를 확인하러 올라올 거냐의 관점이에요. 이게 1년이 걸릴지 6개월이 걸릴지 뭐 2년이 걸릴지 그거는 몰라요. 이해되시죠? 그럼 결국엔 테마는 한번 불 거다. 왜? 어찌됐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진 않았고 이제는 또 끝나려고 그러는지 최근에 재건주들이 좀 움직이잖아요. 재건주들이 움직였다라는 건 뭐 그래 완전히 전쟁이 끝날 수도 있어요. 전쟁이 끝날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런 말을 하죠. 뭐 우크라이나든 러시아든, 러시아는 뭐 석유 가스 쪽이라면 우크라이나 쪽에서 곡물을 많이 생산을 하고 밀 쪽으로도 생산을 하고 하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그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이제 해져놨다. 그러면 그만큼 증대가 안 될 수 있다 라는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우리가 농사를 짓더라도 1년 기준이잖아요. 봄에 뭐 씨앗 뿌리고 여름에 물 주고 가을에 추수하고 겨울에 이제 다시 씨를 뿌리기 위한 과정을 만드는 것처럼 이 종목도 곡물 관련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뭐 할 수 있다? 시간을 허비할 수 있다라는 기준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은 보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짧은 기준으로 이 종목을 그냥 손절하고 다른 종목을 메꿀 거냐? 아니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나는 이 돈이 그렇게 급하지 않다 라고 한다면 지켜봐도 된다라는 거예요. 대신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관점인 거죠. 이해되시죠? 대신 이렇게 2년 3년까지는 안 걸릴 확률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근데 솔직히 모르겠어요. 워낙 개잡주라서 이 곡물주들은 워낙 다 개잡주라서 다른 종목 다 상승해도 빠지는 놈들은 계속 빠지죠. 그런 관점인 거고요.
자, 카카오도 참 나쁜 놈들이죠. 굉장히 나쁜 놈들이에요. 지들 이득만 찾으려고 실적은 크게 변화가 없는데 계속 자회사만 만들죠. 그러니까 좋은 기업 하나를, 요렇게 좋은 기업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기업이, 아니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요런 기준이죠. 실제적으로 이 단상이 하나 있어요. 단상이 있고 사람들이 여기 막 잔뜩 있어요. 막 있어요. 여기에 이 단상을 지지받는 지지대가 뭐 요런 식으로 있었어요. 요런 식으로 이렇게 있었어요. 이게 뭐야? 카카오였어요. 카카오. 그래서 사람들이 뛰어놀든 뭐 트럭터를 타든 뭐 위에서 막 찍어 누르든 튼튼했었다라는 거죠. 평이 좋았죠. 그러다가 하나하나씩 다리를 빼요. 팔아먹기 시작했어요. 카카오 게임즈. 요거 이제 없애버렸죠. 요거 없앴어도 나쁘지 않았어요. 잠깐만요. 이건 또 뭘로 그려야 되냐? 이건 내가 이 펜을 처음 쓰는 거라 이거 어렵네요.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도 잘 버텼어.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서 또 뭔가 좀 필요하다 싶으니까 여기 카카오 뱅크라고 해서 뺐어. 또 그래도 괜찮았어. 양쪽 기둥이 버텨냈으니까. 그랬더니 또 다시 한번 카카오페이를 여기서 빼. 그랬더니 이제 기둥은 두 개고 여기 기둥이 이제 이런 관점이 된 거죠. 이런 관점이 된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이 그나마 버틸 수 있었어요. 그래도 좀 기대를 하고. 그러다가 또 뭐가 상장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이 다리를 부셔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는 기울어진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흘러내려가 처음 밀리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래서 결국엔 주가가 뭐다? 기대감을 부풀어 올라서 주가를 밑바닥부터 쳐올렸는데 이 추세대로 그대로 쳐 빠져갖고 그냥 쭉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고점을 한 번도 올리지 못하고 이 상단의 패턴은 그대로 유지하고 내려간다는 거죠. 그냥. 그러면 이제는 아예 역배열의 차트로 변경이 됐다. 라는 관점인 거고요. 자, 월봉의 기준으로 보면요. 사실 월봉의 기준으로 보면 처음에 상장했을 때 고점을 만들었던 자리와 요런 관점이란 말이에요. 요런 고점 만들어 놓고 요 상단에서 원래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56,000원대에서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한 번 더 민 거예요. 한 번 더 밀었고 그 자리 밑에 있는 자리 요 자리죠. 49,000원 요 자리에서 일단 지지를 받아야 되는 관점이에요. 왜? 이 자리에서까지 지지를 못 받으면 이 종목은 38,000원 7,000원까지는 밀고 내려가야 되는 관점이에요. 이 연봉상의 기준을 봤을 때 연봉에서도 뭐예요? 밑으로 내려갈 자리가 남았다라는 거죠. 밑으로 내려갈 자리는 남아있지만 기존에 몸통을 만들었던 자리에서는 지지를 한 차례라도 받아줄 수 있는 관점이 나오는 거예요. 요런 기준인 거죠. 요런 기준인데 사실상 요 자리를 깨고 내려앉았고 그러면 어디까지? 여기 37,000원대까지는 앉아야 되는데 월봉의 기준으로 돌아와서 보면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가 한 군데는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자리를 살짝 이탈을 했다가 다시 지지받는다라는 거, 이제 월봉에서 지지 못 받는 부분을 주봉에서 지지를 받아주느냐 혹은 일봉에서 지지를 받아주느냐의 관점이에요. 그럼 현재 자리에서 선을 딱 그어보면 일봉의 기준으로 들어왔을 때
그나마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뭐 하는 자리? 요 자리인 거죠. 46,000원, 6,500원과 어디까지? 43,000원 부근까지. 요 자리에서 뭐 했다? 한번 흔들었다. 올라갈 때. 주가가 바닥에서 치고 올라갈 때 한번 흔들었다라는 거예요. 요 자리. 그리고 위로 올라와서 한 번 더 흔들었던 자리가 어디예요? 여기서 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죠. 5만원에서 55,000원. 즉 지금의 이 46,000원대를 지지 받는다면 46,000원대를 지지 받는다면 어디? 5만원대까지 올라온다라는 관점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 차트 자체가 46,000원대에서 지지를 받으니까 어디까지? 5만원대까지를 확인을 하고 46,000원과 5만원 사이에서 뭘 만들어? 박스를 만들고 있다라는 기준인 거죠. 이런 관점에서. 그죠? 그러면 이제 요 위로 뚫어 올린다면 다시 한번 요 밑에 있는 박스만큼 위로 박스만큼 위로 한 번 더 올릴 수 있는 기준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그게 53,500원 요 정도 기준이 되는 거고요. 요 자리 뚫어내면 이제 56,000원대에서 57,000원대를 확인할 수 있는 관점이다. 57,000원, 8,000원대 여기 또 횡보를 하나 잠시 잠깐 만들었죠. 요 횡보 자리 만들었던 자리가 기존의 차트에 다 답이 어느 정도 나온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러면 만들었던 자리가 여기죠. 58,000원까지 위로 올라오면서 여기 고점 하나 올라오면서 어디? 여기 고점이 하나 있잖아요. 여기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흔들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요 자리 뚫어 올리면 그 다음 어디까지? 못해도 62,000원, 61,000원대까지는 치고 올린다라는 관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이제 단계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버틸 수 있냐? 버텨내지 못할 거냐?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으로 접근한다라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한 차례 눌러놓고 고점과 저점에 여기가 50%죠. 여기가 50%예요. 여기 자리와 여기 바닥 잡았던 자리, 이게 50%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50%, 30%, 즉 기술적 반등은 여기서 여기까지 한번 나왔던 거예요. 25% 정도 나왔네요. 그죠? 기술적 반등은 30에서 고점과 저점 대비 30에서 50%까지 나온다 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기술적 반등이 나왔는데 이 자리를 뚫어 올리지 못하니까 한 차례 더 주가가 밀렸다가 버티는 그림을 만들어내다가 이 자리를 뚫고 내려가니까 올라왔던 만큼 뭐 했다? 한 차례 더 눌러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눌리고 나니까 이제 뭐 옆으로 또 횡보한다라는 기준인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여기서 요 6만원대까지 올라올 거냐 올라오지 못할 거냐의 관점으로 이 종목을 지켜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또 고점과 저점 잡고 여기에 대한 중간값이 66,000원 아이 뭐야 이거 66,000원 정도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이게 50%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에 25%가 57,000원 정도, 그럼 30%가 58,000원 정도까지 나온다라는 거. 즉 58,000원에서 63,000원 정도까지는 이 종목이 이 자리를 버텨낸다면 올라올 수 있는 관점이 나올 수 있다. 여기서 뚫어 올리느냐 못 올리느냐가 앞으로의 관건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냥 그런 관점인 거고요. 자, 이지홀딩스 얘도 뭐 국물 사료 관련이죠. 솔직히 얘는 연봉이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다. 회사가 나쁘지도 않다. 실적도 잘 나온다. 밑에 있는 자회사도 굉장히 많다. 근데 그 밑에 있는 자회사들이 형편없다라는 관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계속 들어오는 물량을 누군가가 수급을 넣어주는데 그 수급을 계속 팔아먹어요. 이게 거래원적인 거에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즉 지들 자회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뭐
계속 보증을 쓴다든지 뭐를 계속 하니까 주가가 연봉의 기준으로 보면요, 연봉의 기준으로 보면 기존에는 이 회사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뭐 또 이지바이오가 상장한다, 뭐 팜스토리가 뭐 어쩐다 저쩐다 하면서 주가를 계속 올리다가 이 기준이 어디? 이 양봉의 기준으로 해서 요렇게 양봉의 기준으로 해서 여기 관점이잖아요. 딱 양봉을 딱 기준으로 해서 요 위로만 올라가면 누군가가 계속 내던진다라는 거예요. 계속 내던져요. 내던지니까 여기에 대한 자리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눌리면서 이제는 여기에 대한 자리를 확인하러 내려오는 관점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자리, 그리고 그 가운데 음봉이 요렇게 연출돼 있으니까 이 음봉을 어디 최근에 2년 전에 확인을 한 거예요. 이렇게. 뭐야 이거. 요런 기준으로 양봉, 몸통, 그리고 고점을 요렇게 만들고 나서 눌리면서 이 음봉에 대한 저점을 한번 확인했고, 그러면서 다시 올라왔지만 고점을 뚫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위로 올리면서 누군가가 올라만 오면 계속 던진다라는 거예요. 얘는 물량을 팔아먹는 건지 뭘 모아내는 건지 모르겠지만 계속 눌린다라는 기준인 거고요. 그러면 사실상 요 자리를 확인하고 여기 있는 몸통을 확인하고 반등을 올렸다가 눌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 음봉이죠. 여기 자리는 이미 이탈을 했고요. 2,900원대는 이탈했기 때문에 요 자리 다시 한번 요 자리면 2,200원대인데 여기까지 내려오기 전에 월봉상에서 지지받을 때가 있는지를 좀 봐야 될 부분이에요. 얘는 차트의 흐름을 다 깨먹어 버렸어요. 상단을 그냥 여기서 단기적으로 찍어 버렸으니까 하단을 다시 한번 확인하러 내려오는 자리인 건데 이 자리도 뚫어버리니까 이제 이 밑바닥에 있는 이 자리까지 확인하러 내려오려고 지금 폼을 잡고 있거든요. 그 얘는 2,500원대까지도 열어놔야 될지 몰라요. 뭐 어떻게 보면 KC피드나 이 종목이나 뭐 매한가지라는 거예요. 사실상 뭐 주가가 올라올 때 한일사료, 뭐 고려산업, 그 다음에 대주산업 정도나 좀 초 올라오는 부분인 거고, 그러면서 그 종목 오를 때 이 종목은 눌리는 부분, 뭐 그런 종목들이 많이 빠질 때 같이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 종목은 빠지는데 이 종목은 버티는 기준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각자 논다라는 거죠. 사실상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관심을 못 받으니까 이제는 각자 논다라는 거예요. 각자 처음 밀 수 있을 만큼 처음 밀었고, 올릴 수 있을 만큼 뭐 수급적인 부분에서 올렸기 때문에 이제는 각자 논다. 그럼 지금 2,750원 이 기준을 지켜내느냐 보셔야 되는 거고, 못 지켜내면 2,500원대까지 밀려야만이 다시 한번 2,700원 혹은 3,000원대 확인하러 올라오는 기술적 반등의 자리가 나올 수 있다는 관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냥 그런 기준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다음에 팜스코, 얘도 사료고요. 또 초대박님은 또 코롱을 또 단타 들어가셨어요. TC주인도 항상 사기업체잖아요. 사기업체. 자, 팜스코도 사료곡물 관련이죠. 기존에 고점을 한번 만들어내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얘는 주가를 올렸던 자리를 뭐 했다? 다 반납했다라고 봐도 무방하잖아요. 요런 박스권에서 중간값을 요렇게 잡았던 자리였고, 그러면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서 기존의 바닥을 확인을 할 거냐? 그럼 이 자리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고점 하나, 그리고 여기서 위아래 흔들면서 몸통을 만들었던 자리가 뭐 요런 기준이 하나 나올 수 있겠죠. 요런 기준, 요런 기준이 하나 나오면 여기에 대한 박스권 하나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시대적으로 이 종목이 박스권 상단과 하단의 중간값이 6,000원 부근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3,100원대를 한 번 정도 확인을 하러 갈 거냐, 아니면 뭐 6,000원대를 다시 올라올 관점으로 접근을 할 거냐의 기준인데, 어... 사실상 차트의 기준으로 보면 주봉으로 보더라도 얘도 뭐 매한가지의 관점이죠. 이렇게 바닥 대비해서 고점 만들고 다시 저점 만들고 상단 찍고, 그리고 나서 옆으로 횡보해서 물량 털어내고, 눌렀을 때 어디 이 상단을 만들었던 여기 저점에서 한 차례 지지 받으니까 다시 한번 상단을 때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 어떻게 보면 쌍봉을 만들어 놓고 주가가 뭐 한다? 요 자리에서 한 차례 지지 받았다가 지지 받아서 올라오다가 여기 5,850원 기존에 여기 지지 받았던 자리를 못 들어 올리니까 그대로 밀고 내려간다. 그럼 이제는 밀릴 수 있는 자리가 3,500원대와 그 다음 열려있는 자리는 어디예요? 3,100원대예요. 요 자리. 굳이 여기까지 내려갈 확인할 필요는 없고요. 3,100원대. 그럼 지금의 이 3,600원대죠. 요 자리 유지하면 굳이 확인할 필요 없다라는 거고, 요 자리를 못 지켜내면 3,100원까지 확인해야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양은 다르지만 실제적으로 얘가 올려다 놓고 누르고 나서 상승시키고 횡보하다가 요 위에서 버텨내고 다시 한번 찍고, 그 다음에 주가가 눌리면서 여기서 못 버텨내니까 그 다음 지지라인까지 밀어내고 못 올라타니까 다시 한번 누르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죠? 요런 그림이기 때문에 요 자리에서 지지 받기만 한다면 이 종목은 어찌됐든 6,000원대까지는 한 번 정도 올라올 수 있다라는 관점. 어디? 여기 자리까지. 6,000원에서 7,000원대까지. 단기적으로 바닥 대비해서 100% 정도 헤쳐먹고 또 그 다음의 흐름을 또 만들어낼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밑으로 열린 자리를 어떻게 확인할 거냐, 이 자리를 확인 안 할 거라면 4,500원 위로 이 종목은 뭐 해야 된다? 안착해야 된다. 빨리. 이해되시죠? 그냥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KPM테크는 뭐 말씀드렸던 부분대로 뭐 하고 있다? 움직이고 있다 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기존의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KPM테크 텔콘제약은 이 300원 때 이 330원이었나요? 어디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지? 요 자리가 맞네요. 330원대 기준으로 요 자리를 지지받으면 그 다음을 이제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330원을 기준으로 요 자리 유지하면 이랬든 저랬든 440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 자리를 확인했단 말이에요. 며칠 전에 찍었잖아요. 며칠 전에 찍었고 다시 내려오는 자리에서 실제적으로 시가 385원 딱 거기까지 때려놨네. 이 385 자리를 유지하냐 못하냐예요. 이 385 자리를 유지하면 다시 한번 440원에서 500원대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거고, 이 385 자리를 뚫고 또 내려앉으면 뭐다? 얘는 또 330원대 한 번 정도 더 확인해야 돼요. 결국엔 단기적으로는 박스권이다.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는 박스권의 흐름을 유지할 거고, 이 박스권의 흐름에서 중간값을 대충 그어 놓으시고 캔들이 밑에 있냐 위에 있냐의 관점이에요.
그죠? 주봉상에도 이랬든 저랬든 저점이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만 우린 유지하자. 이 자리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이제는 단기적인 바닥은 확실하게 확인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래도 추가적인 관점에서는 500원을 뚫어 올려서 지지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자리 위로 올라와야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기준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사마네트웍스는 좀 안타까운 종목 중에 하나인데 월봉과 연봉이 보이질 않거든요. 뭐 기존에 뭐 엄청난 이 고점을 만들어 놔 가지고 KPM테크는 진짜 개잡주 맞아요. 이 회사가 주식으로 먹고 사는 회사라서 그런 거예요. 어찌됐든 이 사마네트워크는 엄청 큰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을 자리였는데 실제적으로 위에서 찍어 누르는 이 장기 평선을 타고 계속 밀려요. 이 자리만 뚫어 올리면 위에서 걸칠 게 없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자리를 계속 타고 밀고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2,000원 부근까지는 열어놓을 수 있는 자리인데 2,100원대를 일단 우선적으로 확인을 했고 그리고 나서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기존에 저점을 만들었던 이 상단을 때리고 그냥 눌려버렸단 말이에요. 누군가 이 자리에서 그냥 털어버린 거죠. 여기 있는 매물을 소화하기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한 차례 밀고 내려오면서 거래가 최근에 들어왔던 요 음봉이 터졌던 자리만큼 눌러버리는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뭐다? 실제적으로 여기 음봉을 터트린 것처럼 여기도 터트리고 이제는 주가를 한 번 더 밀고 내려갈 거냐, 아니면 요때 주가를 터트리고 밑으로 밀었으니까 이제는 여기서 주가를 터트리고 주가를 위로 올릴 거냐의 관점이에요. 둘 중에 어떤 패턴을 유지할 거냐가 중요한 관점인 거고요. 그런 패턴을 유지하기 위해선 뭐 해야 된다? 2,400원 자리를 유지를 계속 하고 있냐 없냐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 종목은. 이해되시죠? 요 자리 유지하면 다시 한번 이 2,900원에서 3,300원대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관점인 거고요. 이 자리를 유지 못하는 그림을 만들어내면 2,000원 초반까지는 한 번 정도 더 눌렀다 갈 수 있어요. 결국엔 저점을 살짝 깨는 척 하고 나서 기술적으로 반등이 올라오는 자리를 여기서 한번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런 기준으로. 요 위에서 버텨낼 거냐? 버텨낼 거냐? 요 밑에서 버텨낼 거냐의 관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냥 그런 기준인 거고요. 그리고 인터플렉스라는 종목 LCD 관련이죠. 뭐 어떻게 LCD는 좋아지지가 않아요. 참 얘도 희한해. 얘도 뭐 찍을 자리는 거진다 확인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네요. 얘는 조금 애매한 자리이긴 한데 얘는 시장에서 계속 소외를 받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최근에 이 반도체 시장이 좋지 않은 것처럼 얘 LED, LCD 이 모니터 관련해 가지고 특별하게 좋은 뉴스가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덩달아서 같이 빠지는 부분인데 사실상 회사가 그렇게 나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럼 얘도 어떻게 보면 이런 기준으로 보면요, 패턴의 관점으로 보면 사실 여기서 주가가 올라와서 고점을 한번 찍고 그러면서 주가가 빵 하고 밀리고 나서 그리고 여기서 다시 저점을 찍은 다음에 또 주가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쌍봉을 만들면 저점까지 내려앉는다 라는 기준으로 본다면 이 저점을 지금의 이 저점으로 볼 거냐 아니면 요 저점으로 볼 거냐예요. 4,300원대. 왜? 쌍봉을 찍은 자리니까. 여기서 버텨낸다면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오면서 그러면 똑같이 여기 그림 만들고 여기 그림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이제는 여기 그림을 한 번 정도 만들어낼 수 있는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고, 사실 여기 만들어내고 여기 만들어낸 다음에 이게 여기까지 눌려야 되는데 안 눌리고 이 자리와 이 자리에 중간값에서 지지받으니까 이게 급등한 자리거든요. 뭐 꼭 여기까지 갈 거였다라는 보장은 아니지만 그런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자리에서 확인 안 한 자리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리는 어디? 여기 자리예요. 확인 안 한 자리. 올라가면서 여기 한 자리를 확인하긴 했는데 사실 이거 확인했다 볼 수가 없거든요. 여기 매물에 비해서. 그러면 올라가면서 여기서 멈췄어야 돼요. 여기는 안 가야 되는 거고. 근데 여기를 뚫어내고 여기서 그냥 눌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여기서 올라오면서 여기를 한번 확인하든, 근데 이 자리를 여기서 확인했다라는 판단으로 간다면 어떻게 보면 여기를 확인하든 아니면 여기를 확인하든, 그게 아니면 지금처럼 요 밑바닥인 여기를 계속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럼 어떻게 보면 딱 기준이 나온다라는 거죠. 여기 하나 확인, 그 다음에 여기 확인, 그리고 여기에 확인, 그리고 이 저점 확인, 이거 못 지켜내면 여기 확인, 요런 관점이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지금은 이 17,000원을 뚫어 올려줘야만이 그 다음 어디 24,000원에서 그 다음은 또 3만원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근데 지금은 요 박스 안에서 뭐 했다? 아직은 갇혀있는 자리라는 거고, 요 박스의 중간값을 그었을 때가 13,000원 부근인 건데, 요 자리를 들어 올려야만이 그 이론이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지 않고서는 시간이 좀 소요된다. 그럼 월봉의 기준으로도 요 구름대 밑으로 현재는 하향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위로 올라오기보다는 밑으로 한 번 더 누르고 갈 확률이 아직까지는 높아 보일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직은.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사실상 아직은 뭐 이 종목이 상장 폐지된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 전까지는 어떤 그림을 만들어낼 거냐, 한 단계 더 눌렀다 갈 거냐, 한 단계 더 누른다면 4,500원까지 열려 있지만 거기에 대한 이 중간값 정도인 6,000 6,500원 정도에서는 지지받을 확률이 높아요. 만약 이 자리를 못 지켜낸다면. 이 자리를 지켜내면 13,000원 부분까지는 단기적으로 올라올 거다. 13,000원, 16,000원이네. 딱 상단 부분이네요. 이 13,000원 부분에서 뚫어 올리느냐 못 올리느냐에 따라서 16,000원, 17,000원 부분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냐 없냐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이해되시죠? 단기적인 관점에 날아갈 수 있는 종목은 아니다 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흐름이 꺾여서 그래요. 여기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한 차례 누르고 나서 여기를 한 차례 뚫어 올리려고 시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요 자리란 말이에요. 지금 매수가 근처가 요 자리 근처예요. 요 자리 근처. 시도를 했다가 여기서 뚫어 올렸으면 한 번 가는 건데 이 자리를 못 뚫어 올리면서 이평을 쳐맞고 같이 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바닥까지 상단을 찍었으니까 하단까지 내려와야만이 그 다음 포지션을 또 결정한다라는 관점인 거예요. 차트는 그런 기준인 거고요. 단알은 단기 바닥을 찍은 것 같고요. 이제 올라온 자리 뭐 다 반납을 시켰기 때문에 그죠? 얘도 올라온 자리 다 반납을 시켰기 때문에 6,600원대 1,600원. 7,000원대네요. 7,000원대 확인.
한 번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7,000원대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7,000원 위로 안착해야만이 8,000원에서 8,500원대에 한 번 정도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 결국엔 이 종목은 현재 여기에 대한 박스권으로 뭐 해야 된다? 들어와야 되는 게 우선적인 흐름의 관점이에요. 요 안으로 들어 앉아야 되는 게 우선적인 관점. 그렇다면 결론적인 건 지금의 이 자리를 유지받으면 결국엔 7,000원까지는 뭐 한다? 무조건 한 번 정도는 올라갈 거다. 여기서 요 하단을 맞고 쳐밀릴 거냐? 아니면 하단을 뚫어 올려서 이제 요 박스를 상대로 횡보하는 흐름을 만들어낼 거냐의 기준이에요. 그냥 그런 관점으로만 접근하시면 돼요. 이 종목은 특별하게 볼 필요는 없는 종목이고요. 그런 자리만 유지하면 그 다음 스텔스를 또 한번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인 거고, 그죠? 그냥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어찌됐든 이랬든 저랬든 이 종목은 이 8,000원대까지는 한 번 정도 끼가 있는 종목이다. 끼가 있는 종목이다. 그런 기준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지금은 요 뭐 주봉상에 봤을 때는 또 요런 박스권이 하나 연출된다라는 거고, 월봉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요런 박스권, 아이 뭐야, 월봉의 기준으로 본다면 요런 박스권도 한번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라는 거. 이해되시죠? 그냥 그런 관점에서 접근, 이게 지켜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휴림노보 또 참 뭐 노보 관련해서 뭐 삼성 어쩌고 저쩌고, 뭐야, 또 멈췄어. 벌써 11시네요. 잠시만요. 또 멈췄네. 오래 걸려. 다시 열게요. 그런가 봐요. 컴퓨터도 피곤한가 봐요. 안 그래, 11시 정도에는 마감을 하려고 그랬는데, 최대한 빨리 보고, 코론까지 보고, 정리를 할게요. 수요일 날 또 방송을 할 거니까요. 이제 시간이 좀 촉박해요. 할 일은 많고, 볼 것도 많고, 뭐 이렇게 안 켜져. 확실히 시장이 어려우니까 주식 하시는 분들도 많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 손 놓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상 올리고 하는 것도 보시는 분들도 별로 안 되고, 내가 이걸 계속 하고 있는 게 맞나 싶기도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야? 아, 이거 복제. 아, 다 적금들로 가요? 그죠, 맞아. 적금이 많이 오르긴 했어요. 뭐 7%까지 주는 데 있다고. 결국엔 돈이라는 게 경제가 어려워서 없는 게 아니고 안 쓰는 거예요. 안 쓰는 거. 돈 있는 누군가는 다른 데 투자를 하잖아요. 결국엔 시장에 있는 돈이 다른 데로 갔기 때문에 시장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고. 누군가는 꽉꽉 싸매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안 풀어주니까 시장이 어렵다라는 개념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서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개념을 만드는 거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다 라는 효과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결국 돈 있는 놈이 돈을 풀어야 되는데 돈을 안 풀어주고 꽉 잡고 쳐 계시니까 여러 사람이 힘든 거예요. 결국에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자, 어찌됐든 뭐 그런 관점인 거고요. 자, 휴림로봇. 아, 이거 휴림로봇만 들어가면 또 멈추는 거구나. 아, 그러네. 에이. 이 휴림로봇 타고 희한하게 이 버킷 스튜디오만 눌렀다면 멈추더라고요. 왜 그러는 거 모르겠네. 이게 CPU가 딸린다고 하는데 희한하게 꼭 그 두 종목만 누르면은 장이 열리든 안 열리든 멈춰버리네. 참 미쳐. 또라이도 아니고 왜 그러는 거 몰라. 휴림로봇은 건너뛸게요. 나중에 그건 다시 나중에 저거 뭐야 핸드폰으로 봐드릴게요. 그거는 제가 핸드폰으로 봐드리는 거고요. 희한하다 희한하단 말이야. 어우 느려. 그렇더라고요. 쳐다도 보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버킷 스튜디오를 이 관심 종목에 넣어놨는데 등록은 되는데 삭제가 안 돼요. 삭제하려고 딱 들어만 가면 이 HTS가 멈춰버려요. 그래서 지우지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희한하단 말이야. 어우 난리 된다 난리 돼. 자 일단 휴림로봇은 좀 건너뛰고요. 동국. 동국 SNC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죠. 신재생에너지 관련인 거고 사실상 뭐 연봉까지는 볼 필요는 없는데 자 월봉의 관점으로 보면요 주가가 바닥에서 올라왔죠. 올라오고 나서 바닥과 고점 대비해서 얼마 정도? 60% 정도가 빠진 거예요. 6, 70% 정도가. 그리고 나서 뭐 하는 자리? 살짝 올렸다가 여기에 대한 매물을 뚫어내지 못하고 밀리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밀리는 자리에서 기존에 물량을 만들었던 자리, 눌렀던 자리, 여기서 밑꼬리를 그나마 달았던 자리를 확인해 보면 요런 기준이 나와요. 요런 기준 4,500원 그 다음에 4,300원 기준
영상도 끊겨요? 이게 버벅대서 그럴 거예요. 지금 또 잘 나올 거예요. 그런 기준이 나와요. 그럼 이제 요 자리를 확인을 한 부분인 거고요. 단기적으로. 이 확인한 자리에서 다시 위로 올라오면서 6,100원을 뚫어 올리느냐가 이제 앞으로 이 종목의 관점이에요. 관건이다. 이 종목이 6,100원을 뚫어 올리는 그림이 나오면 그 다음은 다시 7,500원대, 7,400원대를 뚫어 올리려고 또 한 번 움직일 거다. 그럼 어떻게 보면 여기서 여기에 단기 박스, 그리고 또 여기서 요렇게 단기 박스 하나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거든요. 요런 관점이에요. 요런 관점. 지금은 요 밑에 있는 자리인 거고, 요 자리만 뚫어 올리면 요 자리 다시 확인한다라는 거고, 요 자리 확인하면 그 다음은 어디로? 요 자리를 확인하러 올라와야 돼요. 요런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단계적으로 요 자리에서 뚫어 올려서 요 자리에서 놀고, 그 다음에 요 자리로 올라가야 될 자리인 거예요. 그래야만이 추세적으로 간다. 말 그대로 이 종목은 신재생 관련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좀 판단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뭐 시장이 빠지면서 미친듯이 어거지로 쳐 누른 자리가 나왔는데, 그저 고점 한번 만들어 놓고 횡보하는 자리 한번 만들어 놓은 다음에 요 횡보하다가 주가가 위로 올라오지 못하니까 그냥 눌러버렸어요. 결국에는 여기에 대한 매물을 뭐 했다? 확인한 자리를 한번 만들었고, 그리고 나서 누르면서 사실상 6,000원 위에서 지지를 받아야 되는 자리인데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그냥 그 다음 자리까지 밀고 내려와 버린 거예요. 기존에 횡보했던 자리 혹은 뭐한 자리, 기존에 고점을 만들었던 자리, 뭐 이런 기준이 나타나겠죠. 이런 기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 4,800원대 찍었으니까 5,300원대를 확인하러 올라온 거고, 요 자리를 뚫어 올리느냐 못 뚫어 올리느냐에 따라서 당분간 뭐야, 깜짝이야. 당분간 요 자리에서 움직일 거냐, 아니면 이제 이 위로 안착하는 그림을 만들어낼 거냐예요. 결국 여기에 대한 이 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으면 뭐예요? 중간값이 하나 연출된다라는 거죠. 요런 기준이에요. 요런 기준. 이해되시죠? 이제는 기술적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니까 좀 지켜보자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BDI 뭐지? BDI 뭐야? 얘는 저거네요. 거래 정지. 얘는 거래 정지. 그러니까 BDI 뭐 많이 물려 계시나? 737 거래 정지. 그냥 이건 빼고요. 엔지캠 생명과학. 얘도 바닥을 찍었는데 얘는 지금 저점을 못 잡았어요. 그죠? 기존에 횡보했던 자리를 뚫고 내려앉아서 이 자리를 지금 뚫어 올려야만 뭐다? 앞으로의 흐름을 연출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2,600원. 시대적으로 얘가 무상증자를 했죠? 맞나? 무상증자를 안 적어놨구나. 수정주가. 무상증자를 했죠. 무상증자를 하면서 주가가 쭉 빠지는 그림인데, 뭐 어떻게 보면요, 그러면 주봉의 관점에서 일단 저점을 잡아야 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고점을 만들었고 저점을 만들었으니까 2,300원 2,300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종목은 1200원, 1100원대까지는 열어놓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한 차례 올라왔던 자리, 여기서 요만큼 올라왔던 자리만큼 한 번 정도는 밀어줘야 된다라는 기준이거든요. 요런 기준이에요. 요런 기준인데 중간에 뭐가 있다? 여기에 몸통을 하나 만들었어요. 어디? 요만큼의 몸통을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종목도 이 몸통만큼, 그러면 여기 몸통만큼이, 요 몸통만큼 여기에 몸통을 하나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거죠. 요런 관점에서. 그죠? 그럼 뭐예요? 지금의 저점 자리예요. 여기서 버텨내느냐 못 버텨내느냐예요. 결국 지금 이 2,000원대 1,900원대를 지지받으면 다시 한번 이랬든 저랬든 3,000원대를 한 번 정도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는 관점인데, 3,000원 올라가기 전에 당연히 2,500원대 여기 저항이 1차적인 저항은 항상 유지되겠죠. 왜? 기존의 저점 자리니까. 요 자리를 뚫어 올리면 결국엔 다시 한번 요 자리를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자리가 되니까 요 자리가 뭐가 된다? 단기 저항이 되는 거예요. 단기 저항을 못 누르니까 한 차례 더 누르는 자리가 만들어냈고, 이 자리를 지지받아야만이 또 한 번 확인. 지지 못 받으면 어디? 1,100원대까지 밀려야만이 이 종목은 뭐다? 횡보하거나 기술적 반등을 시도하는 자리를 만들어낼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월봉은 참 안 이쁘잖아요. 그죠? 월봉은 이쁘지 않더라도 주봉상의 관점과 일봉상의 관점에서는 현재는 뭐다? 박스권 한번 만들려고 뭐하고 있다? 노력하고 있는 자리예요. 요 자리에서 어떻게 뚫어 올리느냐의 기준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렌시스. 얘도 뭐 단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리는 다 확인했네요. 확인하고 지지받으려고 지지받고 있는 자리인 거고, 어떻게 보면 기존의 저점을 깨고 내려갔는데 2평의 기준에서 받는 자리예요. 그러면 어찌 보면 사실상 주가가 한번 눌리고 나서 요 자리죠. 요 자리 2,750원 기준해서 원래는 지지를 받아야 되는 자리인데 뭐 했다? 한 단계 레벨 다운 시켰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수상에서 봤을 때, 업종 차트로 봤을 때 항상 제가 얘기를 드렸던 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주가를 내려앉고 요 밑에 자리, 요 밑에 자리는 뭐다? 보너스 자리다라고 말씀드렸죠. 원래 여기서 지지받고 반등시키고 횡보해야 되는 자리인데 요 자리를 한 번 더 만들었다는 건 누군가가 일부러 주워 만들려고 만든 자리인 것처럼, 얘도 어떻게 보면 이 이렌시스라는 종목도 어떻게 보면 그런 자리를 한 차례 뭐다? 만들어낸 자리인 거예요. 아직은 여기는 그러면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얘가 2,750원 위로 안착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고요. 이 자리 위로 안착하면은 더 이상 이 밑에를 확인할 확률은 없어진다 라는 기준인 거고,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여기죠, 3,200원에 대한 상단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대한 중간값인 2,950원대를 확인하러 올라오는 자리를 만들어낼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단기적으로는 요런 박스권이다, 요런 박스권의 기준인 거고, 요 밑에는 당분간은 주워 담을 수 있는 자리지만 이 자리를 이탈하냐 안 하냐가 그래도 중요하겠죠. 왜? 시장은 사실상 모른단 말이에요. 어떻게 될지. 왜냐? 이 종목도 단기적으로는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리기는 하지만 기존의 이 저점을 깨고 내려앉았다라는 게 문제인 거고, 이 자리를 깨고 앉았고 그러면서 밑꼬리를 달고 올라왔다는 건 누군가가 일부러 밀었고 누군가가 일부러 여기서 샀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뭐 다시 올라오면서 여기 2,650원을 뚫고 올려다 놨기 때문에 이제는 뭐 해야 돼? 절대 2,650원을 깨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지금은 보너스 자리는 맞지만 혹여나 2,650원 최근에 저점이
580원 요 부근을 깨고 내려가면 얘는 무조건 손절하는 게 맞는 종목이 되는 거예요. 왜?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된다. 왜냐? 기존에 올라왔던 요 자리가 뭐다? 아직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얘는 아직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요 안이. 그럼 요 안에서도 요렇게 중간값이 또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분명히 남아있는 종목들은 위로 못 가면 뭐다? 무조건 밑으로 확인하러 내려오는 관점이 되는 거예요. 밑으로 확인할 자리가 있는데 밑으로 더 안 내려가고 위에서 계속 버텨낸다. 그럼 뭐다? 위로 올라갈 자리를 계속 만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사실상 요 밑에 찍고 나서 어디에요? 요 위를 한번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저점, 단기적으로 여기 눌렀던 저점, 그리고 밑꼬리 달아 올랐던 요 저점과 그 다음에 올라오면서 누르면서 여기 밑꼬리 달고 한번 튀었던 요 저점을 확인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못 뚫어내니까 다시 이제 이 안에서 뭐다? 당분간은 위아래 롤링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기준이 되는 거고, 대유가 예전에 그 대북주 관련이었죠? 맞나요? 얘는 뭐 차트가 질질 흐르는 차트네요. 얘는 저점을 깨고 내려앉았고요. 사실상 이 대유는 저걸 봐야 되겠네요. 어우, 다리에 뭐 모기가 물었나? 모기가 있나? 여기 간지라. 대유. 얘는 공모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공모가. 간지러. 확정 공모가가 9,000원이네요. 높게도 올라왔네. 9,000원인데 지금은 3,000원대네요. 공모가가 9,000원인 거고 실제적으로 9,000원에서 흔들고. 이거 좀 애매하네 차트가. 얘는 2,500원대까지는 한 번 정도 밀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네요. 얘는 좀 애매하네요. 얘는 차트가 좀 애매해서. 단기적인 박스를 현재는 형성하고 있는 자리는 맞는데 여기서 치고 올릴 거냐 아니면 한 차례 더 누르고 내려갈 거냐인데, 사실상 이거 어거지로 뺀 자리라 일단 3,300원 기준 잡고요. 이 3,300원 이탈하지 않으면 어찌됐든 얘 4,000원 부분까지 한 번 정도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요 자리까지, 요 자리 뚫어 올리느냐 아니면 요 자리 밑으로 주지 않느냐만 종가상 확인하자. 3,300원 기준으로
종가상 확인하자. 요 자리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어찌됐든 4,000원까지는 한 번 정도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 결정을 해도 늦지 않는다. 4,000원 뚫어 올려야 4,400원을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카카오뱅크. 아까 카카오와 뭐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기준인 거고요. 얘도 그죠? 뭐 계속 주저앉는 자리이기 때문에 큰 부분은 없는데 여튼 이번 달에 얼마 안 남았죠? 얘는 다음 달에 한 번 정도 뭐 할 수 있다?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2만원대까지. 못해도 2만원대까지 한 번 정도 다음 달 기준으로 올라올 수 있다라는 관점인 거고, 사실상 지금의 기준에서 사실상 지금의 기준에서는 한 차례 일단 지지를 이제는 받을 확률이 높아 보이는 자리인 거고요. 뭐 사실상 지수가 더 이상 빠질 확률은 좀 전 적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종목도 어느 정도보다 기술적 반등은 한 차례 올라올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는 거예요. 월봉의 기준으로 봤을 때 5일선이 이 흐름을 보면요, 패턴의 관점으로 보면 뭐다, 5일선이 맞고 밀리고 나서 5일선과 이격이 벌어지면 어디까지? 5일선까지 끌고 올라오는 게 그냥 차트의 습성이에요. 그러면 월봉상의 기준으로 5일선 이탈을 하니까 5일선까지 올라오고 5일선 부근에 닿으니까 다시 뭐다? 5일선을 끌고 내려간단 말이에요. 5일선을 끌고 내려가고, 그리고 5일선하고 이격이 벌어지면 이랬든 저랬든 양봉이 하나 출현하고, 이게 짧든 길든 이건 짧게 나오고 나서, 짧게 나오니까 그럼 뭐예요? 다음 달에 한번 쳐주죠. 어디까지? 5일선까지. 대신 5일선은 주저앉는 관점이니까. 왜? 차트 모양이 캔들이 밑으로 빠지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기서 한번 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주가가 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이격이 어느 정도 벌어졌다라는 기준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다음 달 어떻게 보면 5일선이 이렇게 내려앉을 수 있는 자리예요. 다음 달은. 그럼 지금 현재 여기서 어디까지? 2만원 부근까지는 한 차례 다음 달에 올라올 수 있는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뚫어 올리느냐, 아니면 2만원 부근을 맞고 5일선 부근까지 갔다가 12월 달에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 5일선 위로 캔들이 올라타면 뭐다? 한 번 정도 이 3만원 부근을 때리러 올라올 수 있는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기준에서 차트를 바라볼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자리 일단 버텨내느냐 버텨내지 못하느냐를 좀 보시고요. 이랬든 저랬든 거래가 빵 하고 들어올 자리가 8월 19일. 목이 다 타네. 8월 19일 관점으로 이 개관이 겁나게 팔고 기관과 외국인과 개인이 받았단 외국인과 개인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어찌됐든 지금의 이 자리를 유지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나온다면, 이랬든 저랬든 얘는 25,000원에서 28,000원 기준까지 한 번 정도 올라올 거예요. 시간이 조금 소요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손절하기는 애매하다. 일단은 지켜봐라. 이랬든 저랬든 2만원대까지는 어찌됐든 올라온다. 거기서 뭐 해라? 결정하자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코롱. 오늘 코롱 티슈진이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확인을 못했지만 뭐 티슈진이 다시 거래 재개된다라는 얘기 말고는 없겠죠. 당연히 걔네들은 이미 상장
거래 정지가 된 종목인 거고, 아직 뭐 주권 매매 정리 매매가 되진 않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2의 신라젠 같은 존재인데, 그 종목도 상장할 때 기대감이 엄청났고, 그리고 나서 주가를 눌렀기 때문에 그런 존재인 거고요. 자, 어찌 됐든 이 종목의 흐름을 보면요, 자, 이런 기준을 볼게요. 저점을 만들었고, 그리고 주가가 올라오면서 고점을 만들고, 그리고 다시 눌리면서 저점을 만들었어요. 자, 이 저점을 만들었던 자리가 어디? 기존에 박스 쳤던 자리.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를 찍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위로 쭉 올라오고 나서 뭐 했다? 고점을 확인했어요. 이 고점 자리가 어디? 여기 박스 쳤던 자리. 그러면 요런 기준 박스 하나와 요런 기준 박스를 때린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올라와서 또 박스를 만들었던 자리를 우리가 확인해 보면, 요 기준에 박스 하나 만든 자리, 그리고 요 기준에 박스를 하나 더 만든 자리, 요런 관점이거든요. 그죠? 요런 관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사실상 지지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보면요, 기존에 이 박스를 만들었던 요 저점 자리가 오늘의 저가예요. 그 위로 올라올 때 이 상단에 박스 하단을 만들었던 요 자리가 상단이 고점인 거고, 그럼 지금은 단기적인 관점은 27,500원을 이탈하냐 이탈하지 않느냐의 관점인 거고, 내가 만약 이 종목을 조금이라도 길게 보는 관점으로 본다면 혹여나 티슈진이 상장할 수도 있지 않냐 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볼 거라면, 이 종목은 25,500원을 이탈하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요 자리 이탈하지 않으면 이랬든 저랬든 요 안에서 박스 칠 확률이 높다. 주가가 밀리더라도. 그게 아니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 이슈를 빠르게 끌고 가기 위해서는 27,500원 기준으로 뭐 해야 된다? 상단 위에서 지지받아야 돼요. 그래야 한 번 더 이 다음 레벨을 찾으러 간다. 33,000원대.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 근데 주봉과 일봉이 별로 안 좋아요. 결론적인 건 이 티슈진이 다시 거래 재개돼서 상장될 확률은 차트상의 관점에서는 별로 없어요. 차트상의 관점에서는 별로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요 기준의 관점하고 비슷하게 좀 접근을 해보려고 하는데, 조금 애매하네요. 조금 애매해요. 일봉은 확실히 애매해요. 연봉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주봉과 월봉이 일단 저항이 잡힌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 말 그대로 정말 티슈진의 이 상장 관련해서 뭔가 나타나면, 뭔가 나타난다면, 뭔가 나타난다면 정말 티슈진이 상장한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이 된다면 이 종목 36,000원에서 4만원 부근까지 한 번 정도 때릴 수 있어요. 진짜 수급이 한번 붙어준다라는 기준이겠죠. 그러려면 뭔가 이슈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관점인 거고, 그렇기 위해서는 무조건 27,500원 위에서 버텨내야 된다. 결국엔 27,500원을 기준으로 27,500원 위로 안착을 하면 매수, 27,500원을 이탈을 하면 일단 손절, 그리고 27,500원을 다시 또 올라타면 매수, 27,500원을 기준으로 손절을 잡고 위에 있는 이 박스권을 활용해 먹든 아니면 뚫어 올리는지 체크를 하든, 27,500원을 깨면 25,000원까지는 열어놓을 수는 있겠구나 라고 판단하시고 접근을 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만큼 가볍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호가가 그냥 순식간에 후두둑 후두둑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꼭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하고 실시간 방송